안녕하십니까 식물 초보 여러분들. 저는 집에서 식물을 2년간 키운 초보 식물 남자 초식남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식물 초보 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언제 줘야 되나요? 아니 물을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 주라고 그러고 2주에 한 번 주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바빠서 식물을 말려서 죽이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물을 줘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식물이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 주는 주기를 늦추기 위해서 1주, 2주, 한 달이라는 물 주기가 있는 거예요. 식물이 말라 죽는 주기가 아니라 뿌리가 썩을 것을 감안해서 다음 물 주기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날마다 주면은 식물들이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것도 또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선 집안 환경을 파악해야 돼요. 집안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화분이 있어요. 하나는 물마름이 좋은 토분이라는 화분이고요. 하나는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이건 슬립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화분이죠. 이 두 화분 중에 어떤 화분의 물마름이 빠를 것 같나요? 네, 정답은 토분입니다. 토분은 옆면으로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물을 줬을 때 물마름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 플라스틱 화분은 물을 줬을 때 이 화분 안에 물이 장기간 고여 있게 돼요. 그럼 물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토분은 물을 자주 주고 플라스틱은 가끔 줘야겠죠? 이렇게 화분의 재질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토분에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줬다면 플라스틱 화분에는 10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환경을 살펴볼까요? 화분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죠. 화분 크기가 크면 흙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분이 클수록 흙이 더 안 말라서 뿌리가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물이 필요로 하는 흙의 양만큼만 키워야 물을 그만큼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분 크기를 너무 크게 키우면 식물이 뿌리가 썩어서 과습으로 죽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요인도 한번 봐볼게요. 여긴 창문이 있죠? 창문을 열으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옵니다. 또한 햇살이 비추고 있죠? 그러니 이 식물 환경은 흙이 아주 잘 마르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 이 환경에 놓여진 식물들은 물을 아무 때나 줘도 흙이 잘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되고 3일에 한 번 줘도 되고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식물 잎사귀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얇은 잎을 가진 식물들은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잎사귀에 물을 쉽게 저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경향이 있고요. 잎이 두꺼운 식물의 경우에는 잎사귀에 상당한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잎이 두꺼운 식물은 이런 디시디아나 호야, 금전수, 다육이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 식물 초보 여러분들,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물을 주는 횟수보다는 집안의 환경을 먼저 파악하시고 화분 크기, 화분의 재질, 그 식물 잎의 두께, 그리고 통풍과 빛, 다섯 번째는 화분 흙에 마사토 등을 넣어서 흙의 통기성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식물을 잘 키우려면 식물 뿌리가 썩어서 죽지 않게끔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식물의 뿌리가 썩지 않게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면 물을 아무 때나 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저는 아무 때나 주고 싶을 때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요, 수경 재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수경 재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사온 식물들을 뿌리에 흙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궈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의 마디를 잘라서 새로운 뿌리를 받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수경 재배를 하시면 되고요. 수경 재배의 장점이자 단점은 식물이 늦게 자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식물을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수경 재배보다는 흙에 심는 게 식물을 더 잘 키울 수 있고요. 수경 재배의 장점은 첫 번째로 식물이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식물이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속도가 느려서 분갈이를 하거나 그럴 걱정이 없고, 세 번째는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수경재배 식물은 왜 물에 담겼는데 뿌리가 썩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수경재배 식물은 물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가 썩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산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화분흙에 물 줬는데 화분흙은 왜 썩어요? 라는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분흙은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화분흙이 젖었기 때문에 산소를 차지시키고 거기서 균이 발생되고 그런 다양한 문제점으로 과습 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순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식물 초보 때 식물을 크게 키우고 싶어서 흙에 심었는데요. 수경 재배로도 액체 비료를 주면은 큰 무리 없이 식물을 싱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식물 쇼핑 어디서 하나요? 저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다른 분들은 동네 화원이나 화훼 단지에 가서 구매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인터넷에서 바로 결제 아니면은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을 구매하는 곳을 알려드리자면은 심폴 엑스플랜트라는 그 식물 최대 쇼핑몰이라는 그 통합 쇼핑몰이 있어요. 심폴 엑스플랜트, 이걸 검색하시면 여러 화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인터넷 구매를 하면 됩니다.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매하나요? 이런 질문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요. 희귀식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저는 조인폴리아라는 쇼핑몰을 자주 이용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 스토어에 다양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식물을 검색하시면 판매가 되는 경우에 그 인터넷 창에 뜹니다. 그럼 그때 구매하시면 돼요. 정말 희귀한 식물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라는 질문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식물 초보 때 알아보니까 개인 거래나 블로그를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비료 어떤 거 써요? 라는 질문인데요. 전 식물을 잘 키우려면 비료를 써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식물을 또 막상 키워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분갈이를 잘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갈이를 하고 한 3, 4개월 지났을 때부터 비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거를 안 줬을 때는 식물이 좀 비실비실했는데 제가 한 달마다 이거 한 번씩 주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식물이 좀 싱싱하고 준 날에는 또 즉각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하이포넥스라는 건데요.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희석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큰 거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작은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유기질 비료, 퇴비와 화학 비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식물이 흡수할 때는 유기질 비료나 화학 비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은 이온화된 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식물을 처음 키울 때 유기질 비료를 대용량으로 사는데요. 그게 남아서 지금 화분흙에 섞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키워보니까 화학 비료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학 비료는 고체 비료와 액체 비료가 있는데요. 고체 비료는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싱싱코트라는 고체 비료가 있어요. 화원에서 식물 쇼핑할 때 싱싱코트를 판매합니다. 그거를 구매해서 하나하나씩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액체 비료는 꼭 하이포넥스가 아니라도 비슷한 NPK 그 비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면 식물이 잘 자랄 것입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 계란 껍질 주면 안 될까 하고 이런 궁금증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식물 초보 때 바나나 껍질 천연 비료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이 비료를 구매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나 껍질과 계란 껍질을 모아서 식물에게 다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날파리들이 수백 마리가 생겨가지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나나 껍질을 이용하지 않고요. 계란 껍질은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물 3대 영양소는 질소, 인, 가리, NPK 성분인데요. 식물 5대 영양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NPK는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란 껍질을 섞어서 사용해야만 장기적으로 볼 때 비료로서의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계란 껍질을 준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관여를 해서 이온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바나나 껍질, 계란 껍질 방금 줬는데 왜 비료 효과 안 나타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화분 안에서 장기간 분해가 되어야 이런 액체 비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칼슘 비료와 마그네슘 비료를 별도로 구매했어요. 다음에 택배 도착하면 사용해보고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궁금한 점은요. 벌레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키우는 식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는 식물이에요. 이건 천남성과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천남성과 잎보기 식물들은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채벌레, 깍지벌레 이런 벌레는 구경조차 못 해봤고요. 뿌리파리 자주 보고 응애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레를 퇴치하는 방법은 전 살충제가 없어요. 그래서 F킬러가 있는데 그것을 칙칙칙칙 뿌려주곤 합니다. 2년 키워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벌레를 한 방에 없애는 약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택배 오면은 한번 사용한 다음에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끈끈이를 이용해서 지금 뿌리파리 잡고 있고요. 홍키파로 잡고 있고요. 응애 같은 경우에는 잎시아워를 시켜서 제거하고 있고 퐁퐁을 약간 섞은 물을 분무해주면은 벌레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죽어가는 식물 어떻게 살리나요? 인데요. 식물이 이제 과습으로 막 알아가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식물을 살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서 물에 꽂아 놓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이라고 해도 한번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식물이 다시 살아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식물 왕초보 때 과습으로 골머리를 앓은 식물들은 아직까지도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몬스테라가 장애 입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성장을 하지 않고 장애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슈퍼 잔챙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첫 시작 때 구매한 식물이라 정이 있어서 갖고 있긴 하는데 생존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새수는 막 내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두 번째 손상된 식물은요. 이게 레드스파 싱고니움인데요. 또 이게 식물의 종마다 달라요. 제가 무늬 싱고니움도 그렇고 레드스파 싱고니움도 그렇고 한번 과습을 심하게 앓고 복구를 한 식물들입니다. 살아나긴 했는데요. 방금 산 것처럼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싱고니움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레드스파 싱고니움, 무늬 싱고니움 모두 손상 입었는데도 살아났다. 그러니 이게 식물마다 다릅니다. 손상을 입어도 복구가 빨리 되는 식물이 있는 반면 손상을 입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식물들이 있어요. 이 식물 역시 과습이었는데 뽑아서 물에 담근 후에 다시 심어서 살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식물이 죽었다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새끼 때 샀는데 정말 잘 자라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쁜 식물이죠. 하지만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지죠. 왜냐면은 우리 집과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광량도 부족하고요, 통풍도 부족하고요.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로즈마리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로즈마리를 살린다고 해도 이 환경에 똑같이 위치시킨다면 이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키우기 어려운 식물을 구매했다면 우리 집에서는 키울 수 없는 식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 고문을 갖고 이 식물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식물을 살리려면요, 여기에 식물 성장 등을 쬐어주고 통풍을 24시간 시켜야겠죠.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식물은 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욕심으로 로즈마리를 구매했는데 이 식물은 우리 집과 환경이 맞지 않은 식물입니다. 왜냐면 광량 부족, 통풍 부족. 반면 우리 집과 환경이 맞는 식물은 이렇게 잘 자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식물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식물 선택으로 인해서 식물이 죽는 경우에는 희망 고문을 갖고 계속 살려봤자 이 식물이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제가 죽였죠. 제가 죽였기 때문에 우리 집 환경과 저의 식물 키우기 습관이 합쳐진다면 이 식물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손상된 식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식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식물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싱고니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식물이기 때문에 복구를 했어도 얘는 살아난 거고요.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살려도 또 죽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키우기 쉬운 식물 추천해 주세요. 제가 식물 이것저것 많이 키워봤잖아요. 이것도 키워보고 이것도 키워보고 했는데 키우기 쉬운 식물은 이 스킨답서스 덩굴 식물류가 키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야단송이도 키우기 쉽고요. 이렇게 스킨답서스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키워봤지만 지금 종류수가 많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식물은 그렇게 딱 몇 개 없어요. 다 덩굴 식물밖에 없는데 그런 거 보면은 식물을 그냥 제가 무한대로 이렇게 늘리려고만 했지 적당한 식물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스킨답서스만 키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식물 쇼핑도 재미도 없고 구매해도 만족감이 없네요. 그래서 스킨답서스 같은 키우기 쉽고 벌레 안 생기는 덩굴 식물만 집에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식물은 키우겠지만 이 식물들이 죽는다면은 더 이상 새로운 식물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는 식물을 번식해서 늘리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유묘를 사면은 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궁금증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요. 소형종과 대형종에 따라서 달라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형종이에요. 하지만 1년 키웠지만 거의 2배, 3배 이상 커졌는데요. 이렇게 대형종인 식물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거의 엄청 커지게 되고요. 소형종 식물인 경우에는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거의 2년이 걸립니다. 1년 또 잘 키우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겨울이 끼기 때문에 2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번식한 식물 있잖아요. 이런 식물들이 그래도 좀 적당한 크기가 되려면 2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식물 어떤 거 구매해야 된다? 큰 거 구매해야 된다. 이 필로덴드론 버킨 같은 경우에도 이 새끼를 구매했잖아요. 그게 지금 2년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2년 유묘 때부터 키우면 좋은 점은 얘가 우리 집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2년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식물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우리 집에서 버티면요, 우리 집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애예요. 그걸 뭐 순화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서 적응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 식물은 거의 죽지 않습니다. 물을 안 줘도 죽지 않고 물을 자주 줘도 죽지 않아요. 다만 형태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유묘를 키우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버킨 10,000원에 새 거 구매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하얀 잎사귀가 좀 갈변되고 우리 집 환경에 적응을 못했나봐요. 네, 여기까지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